반갑습니다. 더원경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경매기초 3편에서는 경매 정보의 상세 내용 확인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경매 관련 정보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경매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확인해야 경매 입찰 시 실수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경매는 공장, 토지, 상가,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의 종류가 있는데 각 부동산마다 공지되는 부분, 공개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일 입찰을 많이 하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상세 페이지를 열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사건 번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경매의 기초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해당 경매건을 지칭하는 번호로 경매 입찰 시 집행관이 입찰 및 낙찰 여부 확인 시에 사건 번호를 불러 공지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입찰 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매 구분입니다. 경매 구분은 크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 입찰자 입장에서 경매 구분에 따라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임의경매는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강제경매는 개인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 경우, 형식적 경매는 채권이 아닌 공유물 분할 등의 이유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입니다. 특히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 건은 지분 경매가 아닌지 특별히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시는데 지분 경매도 아니고 공유물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특별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대지건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은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단독 건물과 달리 토지 면적 대신 토지 면적과 비슷한 의미의 대지건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대지건의 의미는 해당 아파트 토지 전체 면적 중 해당 부동산 즉 해당 동호수 건물이 소유하는 토지 면적의 지분을 뜻합니다. 대지건 관련해서는 권리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권리분석편 및 중구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면적입니다. 경매 기초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집합 건물에서 표기되는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보통 국민평수라고 하는 33평형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25평이기 때문에 실제 집합 건물의 건물 면적에서 대지건 면적을 더하는 게 아니라 평균 7평에서 10평 정도 면적을 더해야 실제 공급 면적이 나오게 되니 입찰 시 실수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소유자 및 채무자입니다. 보통의 경매건의 경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면 명의는 아내 명의인데 아내가 소득이 없어 소득이 있는 남편을 채무자, 즉 대출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소유자는 아내, 채무자는 남편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라도 권리상 큰 문제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소유자는 임차인이 될 수 없지만 채무자는 임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관련 내용은 중구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가격입니다. 경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결정되면 첫 1회 입찰 시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이 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특히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으로 감정가격이
절대 시세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는 입찰일 기준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 가격과 시세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며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감정 가격이 시세 가격보다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등한 시기에는 시세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의 경우 첫해 신건의 낙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정 가격이 시세 가격이라고 오인하시고 입찰하는 실수를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감정 가격을 시세로 잘못 알고 입찰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저 매각 가격 또는 시작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경매 입찰 시 입찰 시작 가격을 말합니다. 즉 입찰 금액을 최저 매각 가격 미만으로 작성하게 되면 실격 처리되고 입찰자 중 최저 가격 이상으로 써낸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가 낙찰자,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에서 70%에서 80%로 낮아진 가격으로 다음 입찰 최저 매각 가격이 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70% 가격으로 낮아지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법원 등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80% 가격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법원별, 저감률 및 입찰 시간 등을 정리한 글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입니다. 경매 입찰 시 최저 가격의 10%의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서 입찰 봉투에 같이 동봉해서 입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보증금을 수표 한 장으로만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증금 봉투가 일반 우편 규격 봉투 크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보증금 봉투에 안 들어가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은행에 가서 경매 입찰 때문에 수표 한 장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 소재의 은행에 가시면 금액이 적어도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낙찰되었다가 낙찰자 미납으로 인해 재매각되는 경매건의 입찰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가 아닌 20%에서 30%가 보증금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전 꼭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라며 입찰 시 보증금액이 10원이라도 부족하다면 실격이고 입찰 보증금보다 많게 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입찰 기일입니다. 입찰 기일은 다시 말해 입찰일을 뜻하며 입찰일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입찰을 참가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의점은 입찰일 전 변경, 취하, 취소, 기각 등으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 출발하시기 전 미리 변경, 취하, 취소, 기각 등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관심 물건으로 등록된 경매건이 입찰 전 취하, 변경, 기각 등이 된 경우 실시간으로 카톡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알림 기능이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각 물건 현황, 감정평가 요약은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진행 과정, 예상 배당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권리 분석 내용으로
즉 해당 부동산의 채권 등의 권리로 인해 낙찰이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나 낙찰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변제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는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경매 입찰 시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권리 분석은 다음 경매기초 4편 권리 분석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찰 시 추가 비용으로 이 부분은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표시한 부분으로 취득세, 명도비용, 기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취득세는 투기지역, 기타 지역에 따라 그 낙찰 금액에 따라 낙찰자의 현 소유 주택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취득세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상 명도비용은 강제집행 당일 강제집행 비용만을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전 발생되는 인도명령, 계고 비용, 강제집행 이후 발생되는 동상 경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 경공매 물건입니다. 인근 경공매 물건은 해당 사건 외에 인근에 진행하고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리스트이고 오른쪽 편에 인근 진행 물건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경매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매각 사례입니다. 해당 아파트 인근 과거 낙찰 사례로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근 매각 물건 또는 동일 번지 매각 물건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 매각 사례는 예상 낙찰가 산정에 따른 필요 정보로 경매기초 5편 예상 낙찰가 산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용한 기능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경매정보 상세 페이지 상단으로 올라오시면 카톡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해당 경매 사건을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 주시거나 알려주실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고 이때 원하시는 분을 클릭하시고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 공유가 성공했다라는 페이지가 확인이 되고 실제 해당 페이지로 가보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당 경매 사건의 카톡 알림을 상대방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옆에 법원 정보는 해당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위치, 주소, 입찰 시간, 법원 내 어떤 은행이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어 입찰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할 법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 등록입니다. 좀 전 입찰 기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기능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경매건을 관심 등록을 하면 입찰 전 취하, 변경 등의 내용 그리고 입찰 후 낙찰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한번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관심 등록 창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때 중요도별 저장, 등록 폴더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폴더는 처음에 기본 폴더와 아파트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폴더 편집에 들어가시면 지역별, 부동산 종류별 원하시는 대로 폴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도 추가적으로 적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물건 확인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나의 관심 물건,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입찰표 작성입니다. 입찰표 작성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입찰표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부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하시면 입찰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입찰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입찰 전 준비사항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맨 끝 상단 부분에 물건 조회수 현황입니다. 해당 부분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 경매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으로 낙찰된 유사 경매건의 조회수와 입찰자 수를 비교하여 해당 경매건에 몇 분이나 입찰을 참여할지 입찰 인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가기입니다. 모든 경매건은 법원 담당자가 해당 경매건을 조사 검토해서 기본 정보를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리고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된 경매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경매 사건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데 대법원 가기를 클릭하시면 검색 없이 바로 대법원 해당 경매 사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2022 타경 1429번에 대법원 공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자료 중 등기입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 없이 해당 경매건의 등기부 등본 원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경매 사건이 여러 개라면 등기부 등본 열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겠지만 더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등기부 등본 열람 비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서입니다. 법원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평가 회사가 감정평가를 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 보고서를 감정평가서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공지하는 자료 중 제일 중요한 자료로 뜻을 살펴보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경매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일반 입찰자들이 개인정보로 인해 알 수 없는 권리, 매각물건의 하자, 입찰 시 고려해야 할 중요 내용 등을 공시하여 입찰자가 손해가 없도록 입찰 전 미리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 매각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매각물건 명세서에 공지되는 내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즉 매각물건 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매각기일 공고부터 기일 내역까지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도입니다. 지도는 자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도를 클릭하시면 추가 검색 없이 바로 해당 부동산의 지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진은 법원에서 현장 조사 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 당시 현황을 보실 수 있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분석 중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해당 경매건의 권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권리 분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등기 권리인 임차인 배당, 예상 배당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이중 말소가 아닌 인수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채권을 책임진다는 즉 대신 변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은 경매기초 4편 권리 분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자료입니다. 가격 자료 및 링크되는 페이지는
해당 경매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이트 및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일이 해당 지역 및 아파트를 검색 후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해당 아파트 내용을 보실 수 있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실거래가 조회입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내용을 검색 없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고, KB부동산은 해당 아파트 해당 평수의 시세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는 대출 시에 필요한 자료로 자주 쓰이며 대출에 관한 설명은 추후에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현재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로 현재 부동산 관련 사이트 중 허위 매물이 없이 정확하기 때문에 매물 가격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 사이트도 사이트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정보의 상세 내용 확인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매 기초 4편, 권리 분석편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말씀드렸듯이 정말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 해도 이해하기 쉽고 간단히 권리 분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리 분석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